우리가 잠시 눈을 감고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만약 지금 듣고 계신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그 울림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공유하는 모든 분들께 삶의 좋은 기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6개월 후에 당신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미래의 당신은 지금의 당신에게 필사적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모습이 되기 위해 오늘, 바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존재, 바로 미래의 당신입니다. 당신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같은 생각과 감정에 갇혀 결국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만들어내는 과거의 당신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저는 전 세계의 수많은 강연장에서 이런 모습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바로 당신처럼 의자에 앉아 내면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더 위대한 무언가를 향한 부름, 그 강렬한 이끌림을 분명히 감지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면 이내 익숙한 일상으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자신의 삶에 울리는 알람 시계에 다시 알림 버튼을 계속해서 누르는 것이죠. 그리고 6개월 뒤 그들은 정확히 똑같은 자리에 때로는 더 깊은 후회 속에서 멈춰서 있습니다.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지 의아해하면서 말입니다.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준입니다. 민준은 자신의 삶이 꽉 막혀 있다고 느끼며 제 워크숍을 찾아왔습니다. 그에게는 운동에 대한 열정과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을 돕고 싶은 마음을 결합한 사업에 대한 아주 멋진 비전이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모든 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 만족스럽지 못한 직장으로 향했고 지친 몸으로 퇴근에 TV를 보다가 잠드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그의 미래는 그에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행동하라고, 변화를 만들라고, 새로운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디디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워크숍이 끝나고 6개월 후 저는 민준에게서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같은 직장에서 똑같이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깊은 후회까지 더해졌습니다. 한때 그토록 선명했던 비전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가 살던 도시의 다른 누군가가 그와 비슷한 사업을 시작해 크게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미래가 보냈던 신호는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 신호에 귀 기울이지 않은 대가를 치르며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뇌는 영원히 특정 방식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뇌는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적이고 유연한 기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경가소성입니다. 새로운 신경 연결을 형성함으로써 스스로를 재구성하는 뇌의 놀라운 능력이죠.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면 뇌에서는 그에 맞는 화학물질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그 화학물질은 당신의 생각이 현실과 일치하도록 뇌를 재구성합니다. 만약 당신이 매일 똑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한다면 당신은 같은 신경회로를 계속해서 강화시키는 셈입니다. 마치 매일 같은 길로만 다녀서 그 길이 넓고 단단한 대로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다르게 생각하기로 결심하고 과거의 자신이라는 습관을 깨뜨리기로 마음먹는 순간 당신의 뇌는 물리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생각은 새로운 화학물질을 만들고 새로운 화학물질은 뇌를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성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뇌를 변화시켰다는 3차원 현실 세계의 물리적인 증거입니다. 우리 몸은 실제 경험과 마음 속에서 생생하게 상상한 경험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살고 싶은 삶을 생생하게 상상할 때 당신의 몸은 그것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몸은 세포 단위에서부터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굳게 묶인 채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백미러만 계속 쳐다보면서 차를 앞으로 운전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과거의 생각과 감정을 가진 그 사람으로 사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다른 누군가가 되는 것이 불안하고 낯설게 느껴집니다.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바로 과거의 자신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껏 살아온 그 모습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힘든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을 똑같은 생각과 감정의 굴레에 갇혀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기도 전에 그들의 뇌는 창의적인 세타파 상태에서 벗어나 어제와 그제, 그리고 그 전날과 똑같은 베타파 패턴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지금 당신의 삶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당신의 직업, 당신의 인간관계, 당신이 사는 집, 당신의 건강 상태.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수년 동안 어떻게 생각하고 느껴왔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물입니다. 당신의 현재 현실은 과거 생각의 총합이 눈에 보이게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외부에서 무언가가 바뀌어야 내면의 감정이 바뀔 것이라고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승진을 하면 성공했다고 느낄 거야. 살을 빼면 나 자신을 좋아하게 될 거야. 좋은 사람을 만나면 사랑을 느낄 거야.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외부 환경이 내면의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당신의 내면 상태가 당신의 외부 환경을 창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기분이 나아지기를 바라며 자신의 삶이 바뀌기만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들이 먼저 다르게 느끼지 않는 한 그들의 삶은 결코 바뀔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지금 불행하다고 느끼면서 무언가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당신은 결핍과 한계의 상태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는 더 큰 결핍과 한계만을 만들어낼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순환이고 우리가 빠지는 덫입니다. 우리의 뇌는 외부 환경을 인식하고 그것을 기억한 다음 그 환경에 가장 효율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자동 프로그램을 설정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이 습관이 형성되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퇴근길에 운전 경로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도 집까지 올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몸이 길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뇌와 몸이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설정된 프로그램을 실행할 뿐입니다. 만약 당신의 프로그램이 아침에는 스트레스, 오후에는 피곤함, 밤에는 걱정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당신의 몸은 매일, 또 매일 정확히 그것을 계속해서 생산해낼 것입니다. 양자물리학의 세계는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반응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양자물리학에서는 모든 것이 에너지이며 모든 에너지는 관찰되기 전까지 가능성의 파동으로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집중된 관심, 즉 관찰이라는 행위가 이 가능성의 파동을 붕괴시켜 물질의 입자로 만듭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관심이 당신이 경험하는 현실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이미 당신의 것인 것처럼
감사의 마음으로 당신의 삶을 바라볼 때 당신은 양자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미래에 무언가가 일어나기를 요청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그 존재가 됨으로써 그것이 일어나도록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며 무언가를 끌어당기려 합니다. 하지만 양자장은 당신이 원하는 것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에 반응합니다.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결핍하고 그것을 원하는 사람으로 존재한다면 당신은 결핍의 에너지를 세상에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계속해서 결핍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대신 당신이 이미 원하는 것을 가진 사람이 된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처럼 느끼고 그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당신은 원함의 에너지가 아닌 가짐의 에너지를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물리법칙에 따라 우주는 그에 상응하는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도가 그토록 강력한 이유입니다. 당신이 명확한 의도를 설정하고 그것을 감사나 기쁨, 사랑과 같은 고양된 감정과 결합할 때 당신은 말 그대로 당신의 에너지를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의 주파수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것이 각기 다른 주파수로 진동하는 에너지이므로 당신이 주파수를 바꾸면 당신이 끌어당기고 창조하는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디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까? 당신에게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과감한 선택을 하고 한계에서 벗어나 당신이 꿈꾸는 삶을 살고 있는 그 미래의 당신. 그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간을 거슬러 당신의 직감, 당신의 꿈, 그리고 갑자기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게 되는 그 깨달음의 순간들을 통해 당신에게 손을 뻗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갑자기 떠오른 통찰력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아는지도 모르는데 무언가를 그냥 알게 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의 미래가 당신과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공상과학 소설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양자물리학의 원리입니다. 정보는 시간 속에서 앞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뒤로도 움직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미래의 모습이 되도록 이끌어주는 작은 빵 부스러기들을 계속해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석적인 마음, 즉 항상 걱정하고 계획하고 판단하는 머릿속의 그 시끄러운 목소리가 미래의 당신이 보내는 미묘한 신호를 삼켜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명상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분석적인 마음을 잠재울 때 당신은 미래의 속삭임을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미래의 당신은 오늘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회를 잡고 어떤 기회를 놓아주어야 하는지, 어떤 관계가 당신을 성장시키고 어떤 관계가 당신의 에너지를 앗아가는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 내린 선택의 결과를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완벽하게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미래의 당신은 필사적으로 당신을 안내하려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귀 기울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신호가 명확한 메시지가 아닌 느낌이나 직감, 심지어 신체적 감각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 선택지를 고민할 때 당신의 몸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가슴이 넓어지고 몸이 가벼워지거나 흥분되는 그 느낌. 그것은 미래의 당신이 그래, 이쪽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몸이 수축되고 무거워지거나 두려운 그 느낌. 그것은 미래의 당신이 재고해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무의식입니다.
몸은 당신이 하는 모든 생각과 감정을 기록하고 감각을 통해 당신과 소통합니다. 직장에만 가면 시작되는 두통, 특정 사람들 곁에 있을 때 어깨에 쌓이는 긴장감, 현재의 삶에 대해 생각할 때 몰려오는 극심한 피로감. 이것들은 결코 무작위적인 증상이 아닙니다. 바로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겪는 만성 통증, 소화불량, 수면 장애와 같은 신체적 증상들은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미묘한 신호들을 무시할 때 당신의 몸이 주의를 끌기 위해 보내는 마지막 외침입니다. 그렇다면 감정적인 경고 신호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짜증이 나거나 날이 서 있는 느낌, 점점 커지는 공허함이나 무의미함, 모든 것을 회색빛으로 물들이는 미묘한 절망감. 이러한 감정들은 당신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걷고 있는 그 길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신호들도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반복적인 생각들, 계속해서 떠오르는 아이디어들, 매일 밤 찾아오는 꿈들, 상상 속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다른 삶의 모습. 이것들은 무작위적인 신경활동이 아닙니다. 당신의 미래로부터 온 소통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너무나 단절된 나머지 일상의 소음에 파묻혀 이 신호들을 완전히 놓치고 맙니다. 혹은 더 나쁘게는 신호를 알아차리고도 비현실적이라거나 불가능하다거나 무책임하다고 치부해버립니다. 이 직장을 그만둘 수는 없어. 내야 할 공과금이 있잖아. 이 관계를 끝낼 수는 없어.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 열정을 좇을 순 없어. 새로운 걸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 미래에 당신이 보내는 신호에 할 수 없어 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현재의 현실에 갇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성장 대신 익숙함을, 성취감 대신 안전함을, 미지의 미래 대신 알려진 과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 6개월일까요? 왜 이 기간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6개월은 인간의 심리와 생리학에서 티핑 포인트, 즉 전환점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습관 형성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신경회로가 거의 자동적으로 작동할 만큼 확고하게 자리 잡는데 약 6개월이 걸립니다. 이는 오늘 당신이 하는 생각, 느끼는 감정, 내리는 선택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바꾸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패턴을 만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개월 후 당신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 방향은 엄청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경로를 바꾸려면 훨씬 더 많은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역을 막 출발한 기차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붙을수록 경로를 바꾸는 데 필요한 힘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당신의 삶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당신이 내리는 모든 선택, 모든 생각, 모든 감정은 특정 방향으로 추진력을 쌓아가는 바퀴의 회전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6개월 동안 나아간 후에는 그 추진력이 너무나 강해져서 경로를 바꾸는 것이 거대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년 동안 그 상황에 머무르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 당신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아직 방향을 바꾸기가 비교적 쉬운 지점에 서 있습니다. 기차는 아직 최고 속도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운전대를 잡고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6개월 후 당신은 자신을 가두는 낡은 신경회로를 더욱 강화시켰거나 혹은 성장과 변화로 이끄는 새로운 길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지만 기회의 창은 매일 조금씩 닫히고 있습니다.
모든 여정에는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그 지점은 어떤 외부적인 사건으로 표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경회로가 서서히 굳어지고 습관이 시멘트처럼 단단해지며 한계를 일시적인 조건이 아닌 불변의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 점진적인 과정 속에서 찾아옵니다. 그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아직 경로를 바꿀 시간이 있을 때 지금 바로 미래의 당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명상은 단순한 이완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통 기술입니다. 명상을 할 때 당신은 말 그대로 뇌파를 바꾸고 있습니다. 평상시의 베타파에서 깊은 이완과 창의성과 관련된 알파파와 세타파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 세타파 상태에서는 의식적이고 분석적인 마음이 조용해지고 의식과 잠재의식 사이의 장벽이 얇아집니다. 이 상태에서 당신은 평소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정보와 지혜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곳이 바로 미래의 당신이 가장 선명하게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생각과 생각 사이의 그 고요한 공간에서 자극과 반응 사이의 그 틈에서 당신은 미래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명상을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미래의 당신이 보내는 신호는 더 강해지고 가야 할 길은 더 명확해집니다. 한때 어렵게만 보였던 선택들은 너무나 당연해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되어야 할 그 사람의 모습은 더 이상 먼 가능성이 아니라 현재의 현실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명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행동 없는 지식은 고통을 낳습니다. 과학을 이해하고 기술을 알고 미래의 자신과 연결됨을 느끼는 것, 이 모든 것은 중요하지만 행동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의 뇌와 몸은 과거의 자신에게 중독되어 있습니다. 습관적인 생각과 감정이 만들어내는 화학물질에 중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중독과 마찬가지로 당신이 변화를 시작하면 금단 증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이 과거의 자신이라는 습관을 깨기 시작하고 미래의 자신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몸은 반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과거에 익숙한 화학물질을 갈망할 것입니다. 당신을 다시 익숙하고 안전하지만 한계가 명확한 과거로 끌어내리려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변화를 시도하다가 자신의 생물학적 저항에 부딪히면 그들은 익숙한 과거로 후퇴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건 효과가 없어. 난 변할 수 없어. 이게 바로 나야. 하지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 저항과 불편함, 익숙함에 대한 갈망이야말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생물학적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이곳이 바로 갈림길입니다. 당신은 과거의 중독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미래의 부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이 저항을 뚫고 나아가려면 과감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입니다. 과거의 당신이 아닌 되어가고 있는 당신과 일치하는 작고 일관된 행동들.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도 일기를 쓰고 마음이 산란할 때도 명상을 하고 쿠키 대신 사과를 선택하고 어려운 전화를 걸고 용기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은 그 순간에는 미미해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양자적 성격을 띱니다. 각각의 행동은 당신이 변화에 대해 진지하다는 신호를 우주에 보내는 것입니다. 각각의 행동은 미래의 당신이 되는 길 위에 또 다른 한 걸음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꾸준히 실천된 이 작은 행동들은 마치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3년 전 제 워크숍에 찾아온 서연 씨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45세였고 싫어하는 회사에서 일하며 과체중에 시달렸습니다.
늘 피곤했고 그녀의 에너지를 앗아가는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미래는 변화를 만들라고 소리치고 있었지만 그녀는 수년 동안 그 신호를 무시해왔습니다. 워크숍에서 서연 씨는 명상을 통해 미래의 자신과 깊이 연결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하며 다른 여성들의 건강한 삶을 돕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20kg 가까이 감량하고 에너지로 가득 차 있으며 자신의 꿈을 지지해주는 사람과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서연 씨는 앞서 이야기한 민중과는 달리 미래의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작게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단 15분씩 명상을 했고 점심시간에 20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만 읽어주는 여성 건강에 대한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힘들었습니다. 몸은 옛 패턴을 갈망했고 마음은 그녀가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는 끈기 있게 계속했습니다. 2달 후 동료들은 그녀에게 에너지가 넘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4달 후 그녀는 10kg을 감량했고 그녀의 블로그는 작지만 충성스러운 팬들을 얻었습니다. 5개월째 되던 날 그녀는 회사에서 명예퇴직 제안을 받았고 이는 그녀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 되어주었습니다. 워크숍 후 6개월, 서연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외적으로뿐만 아니라 에너지적으로도 말입니다. 그녀는 다른 주파수로 진동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업은 빠르게 성장했고 건강은 계속해서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되어가는 그 모습을 진정으로 아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앞에는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6개월 후 당신은 누군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누군가가 과연 누구일 것이냐는 점입니다. 미래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불편하더라도 과감한 행동을 취하며 과거의 자신이라는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일까요? 아니면 또다시 알람을 끄고 성장 대신 안주를 택하며 그 신호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워질 때까지 무시한 사람일까요? 미래의 당신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신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그 아이디어, 점점 더 아니라고 느껴지는 그 관계, 계속해서 재발하는 그 건강 문제, 고요한 순간에 찾아오는 그 꿈. 이것들은 결코 무작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되어야 할 사람이 되는 길 위에 놓인 빵 부스러기들입니다. 다음에 무언가 다른 것을 향한 그 작은 이끌림을 느낄 때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합리화하며 외면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의 목소리가 가능성의 목소리를 삼키도록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대신 조용히 앉아 명상하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미래의 당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내가 내디딜 수 있는 작은 한 걸음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것이 아무리 작게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양자적 변화는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택에 의해, 순간에 의해, 하루하루에 의해 일어납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그 선택들은 당신을 당신이 되어야 할 그 사람에게로 이끄는 거대한 추진력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미래의 당신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아니면 6개월 후 만약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어땠을까라고 후회하며 과거를 돌아보시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